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의 대성공에 난데없이 중국이 멘탈 붕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전 세계에 먹히지 않자 이제는 아예 다른 전략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중국의 애니메이션 너자투를 K-팝 데몬헌터스와 억지로 엮어서 끼워 팔기를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K-팝 데몬헌터스가 곧 넷플릭스 영화 역사상 1위를 달성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절망적인 상황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중국이 왜 이렇게 캐대언의 성공에 발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슈발전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왜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얼마 전 개봉한 중국의 너자투라는 자국산 애니메이션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너자투는 중국에서만 무려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며 중국인들의 완전한 자랑거리 아이템이 되어버렸죠. 추가로 전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상 1위 매출이라는 기록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완전히 자국의 자랑거리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캐대언으로 난리가 난 전세계 반응에 비해 너자투가 도대체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자투 매출의 무려 99.8%가 중국 내에서만 발생했고 해외 매출은 고작 0.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중국 내수용 애니메이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K-팝 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개봉 후 무려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노래는 어제자로 빌보드 핫백의 1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한국적인 비주얼로도 전 세계적인 반응이 완전히 폭발했고 거기에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잘 녹여낸 연출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까지 폭발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이 K-팝 데몬헌터스가 중국 문화를 도둑질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 너자투는 전 세계 1등 흥행의 애니메이션인데 왜 무시하느냐는 열등감이 극에 달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새로 시도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끼워팔기입니다. 최근 K-팝 데몬헌터스 관련 영상이나 게시물 밑에 기억 후 너자투를 언급하면서 마치 두 작품이 비슷한 수준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SNS와 해외 플랫폼에서 K-팝 데몬헌터스 리액션 영상이나 관련 콘텐츠 밑에는 어김없이 너자투를 끌고 와서 갖다 붙이는 중국인들의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정의 프로필 사진도 흑인이나 백인으로 설정해두고 마치 중국이 아닌 외국인들이 너자투를 감명 깊게 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너자투를 본 외국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아예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더욱 중국에게 절망적인 것은 K-팝 데몬헌터스의 질주가 전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K-팝 데몬헌터스는 넷플릭스 영화 역대 흥행 2위에 올라섰고 1위인 레드 노티스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레드 노티스는 2억 3,09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K-팝 데몬헌터스는 공개된 지 겨우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억 8,460만 시청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와의 격차는 약 4,630만 시청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이를 볼 때 K-팝 데몬헌터스가 몇 주 내로 레드 노티스를 제치고 넷플릭스 영화 역사상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대언의 최근 4주간 평균 주간 시청수가 2,600만을 넘고 있어서 이 속도라면 곧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초조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너자투는 중국 내에서만 인기를 끌었을 뿐 전 세계적으로는 아무런 임팩트를 주지 못했는데 K-팝 데몬헌터스는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억지 주장들이 국제적으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중국의 문화적 열등감만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전통 놀이개를 중국식 매듭이라고 우기고 서울 한양도성의 일부인 낙산성곽을 만리장성 짝퉁이라고 부르는 등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K-팝 데몬헌터스에 등장하는 한국적 요소들을 두고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영화에 중국 매듭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터무니없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국 내에서도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공식적으로는 표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중국인들이 K-팝 데몬헌터스에 열광하고 있거든요.
중국 SNS에서는 K-팝 데몬헌터스 관련 콘텐츠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 불법 시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K-팝 데몬헌터스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K-팝 문화를 절묘하게 조합해서 전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낸 것과 달리 너자투는 중국 내수용 정서에만 맞춰져 있어 해외에서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작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K-팝 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 영화 역사상 1위를 달성하게 되면 중국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K-팝 데몬헌터스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진정성과 창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의 한 영화 평론가가 남긴 K-팝 데몬헌터스의 평가가 화제인데요.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이 영화 리뷰 유튜버의 K-팝 데몬헌터스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So instead, I checked out what was trending on Netflix, which is a bit ironic to say because that's almost always absolute garbage too. But one movie stuck out like a sore pop princess, and that was K-pop, Demon Hunters. A movie that's been fluctuating between the number 1 and the number 10 spot on Netflix for 3 weeks straight. And since I am basically a teenage girl trapped inside of a middle-aged man's body, a movie about K-pop singers dance fighting their way to glory sounded right up my alley. The movie's a tinge over an hour and a half, it's rated PG, and it's full of laughs, some action, and some great pop music. If you're into that, I really like this studio. The animation is fantastic. It looks beautiful. Even the way that the character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herky-jerkiness at times, it works wonder. Early half, there's a lot of creativity here, and it goes so quick you could basically rewind and watch a few times over and probably get a couple more shots that you didn't see. Enter, and it's really fun to watch them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their fans. Unfortunately, that's only in the first half of the movie. Now, and it's not to say this film gets bad in the second half, it just does not sustain the crazy momentum it has in the first. Jam-packed, action-filled one that not only has a lot of great scenes of fighting, but it also has some really funny moments. The plot is simple and straightforward. There's little twists here and there to keep things fresh, but it's sticking to a pretty tried and true playbook. But the concept itself is unique enough to sustain the hour and a half group. And so now we have our modern divas busting out great songs that harmonize, bring people together, and create a protective barrier between worlds. And they're just hang-ups aside, this is still a very funny, colorful, vivid-looking film that's got enough for families to enjoy if you're into it. Obviously not all families are gonna be like, oh, can't wait to sit down and watch a K-pop movie about these ladies who fight demons. Not gonna work for everyone. But I do think if you enjoyed Mitchells vs. the Machines, which was also on the very quirky side, and you appreciate something that while may not be the deepest, most profound movie for families to watch, it at least has enough different going for it on the surface level to make it an engaging experience. That's what you get with K-pop Demon Hunters. This was a fun one. My daughter absolutely loved it. My son made it almost to the end, but he was starting to check out because of the lovey-dovey stuff. Now, I mentioned this for families. As far as age goes, we are dealing with demons. We are dealing with some darker concepts, but really, it's not much. I think a 6 or 7-year-old would have no problem sitting through this. There's a couple scenes that are maybe on the creepier side for a little bit, but typically they're played for laughs after just a few seconds. My favorite is this crow with many eyes and a tiny little top hat, and this hilariously uncomfortable looking cat creature that lumbers around the screen. Looks like it has a different animation frame rate than everything else. It's got that uncomfortable movement to it it's just hilarious to watch. This one moves quick enough, and if you already have a Netflix subscription, it's kind of a no-brainer to just sit down and check it out. Even if you don't have a family and you're just going solo, not a bad time. Easy enough to get through. All right, let me know your thoughts on K.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극장가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었던 K-팝 데몬헌터스가 드디어 미국과 전 세계 극장에 개봉한다는 이례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되는 K-팝 데몬헌터스 싱어롱 스페셜 이벤트에 무려 북미 1,700개 상영관이 참여하겠다고 발표했고,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합치면 전체 상영관이 2,0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미 1,000여 개 상영관이 매진 사태를 맞았다는 점인데 중소형 극장들이 넷플릭스에게 캐대언 상영에 합류시켜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죠. 심지어 일부 극장들은 넷플릭스의 추가 상영 일정을 강경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인지, 또한 논심에서 시작된 캐대언 콜라보 제품들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이슈발전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왕국 광풍에도 꼿꼿하게 자존심을 세우던 미국 극장가가 K-팝 데몬헌터스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보통은 영화가 극장에 먼저 개봉한 후 인기가 사그라들면 넷플릭스 같은 OTT에 풀려버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K-팝 데몬헌터스는 넷플릭스에 먼저 공개된 후 미친 듯한 인기에 힘입어 반대로 극장 개봉을 저질러버리는 산업 생태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수준입니다. 일단 이번 K-팝 데몬헌터스 극장 개봉이 얼마나 파격적인 사건인지 알려드리면 넷플릭스 작품이 극장에서 개봉되는 것 자체가 영상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3대 극장 체인인 AMC, 리갈, 시네마크는 영화산업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넷플릭스 영화의 극장 개봉을 완전히 보이콧해왔는데요. 이번 K-팝 데몬헌터스의 극장 공개로 이 긴장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극장들이 넷플릭스에게 백기양복을 한 셈이라고 언급되며 미국에서도 산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K-팝 데몬헌터스의 압도적인 인기 앞에서는 극장 체인이고 뭐고 무의미해진 상황인 것이죠. 현재 북미 최대 영화관 프랜차이즈인 AMC를 제외한 리갈 시네마스, 시네마크 시어터, 알라모 시네마, 아트하우스 등 수많은 극장들이 캐대언 상영에 동참하고 있는데 AMC는 아직 캐대언 상영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다른 극장들이 K-팝 데몬헌터스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미국의 CGV 격인 AMC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의 K-팝 데몬헌터스 극장 개봉 이벤트 발표 이후 1,000여 개였던 상영 극장이 1,700여 개로 늘었고 지금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에서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 파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헐리우드 박스오피스 전문가들은 매진 사태와 사전표 판매 규모를 고려할 때 북미에서만 이틀 극장 개봉으로 50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K-팝 데몬헌터스가 문화 현상으로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번 상영은 단순한 영화 관람이 아니라 다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어롱 이벤트로 진행되는데 관객들이 함께 K-팝 데몬헌터스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기획된 특수 상영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성공개 상영에서는 관객들이 뛰쳐나가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까지 포착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선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K-팝 데몬헌터스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대형 스크린 앞에서 아이고 어른이고 전부 함께 부흥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PC주의에 절여진 디즈니와 픽사 애니메이션에 질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K-팝 데몬헌터스가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넷플릭스로 공개된 지 2달이 넘어가는 영화가 OTT에서 극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K-팝 데몬헌터스의 지속적인 화제성과 팬덤의 확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K-팝 데몬헌터스의 OST인 골든이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8곡이 동시에 빌보드 핫백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이는 심지어 BTS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으로 한국 음악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팝 데몬헌터스의 놀라운 성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식품기업 농심이 넷플릭스와 협업해 K-팝 데몬헌터스 콜라보 제품을 출시한다는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콜라보의 탄생 배경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애니메이션을 본 국내 팬들이 극중에 등장하는 라면과 스낵이 농심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며 자발적으로 화제를 만들어냈는데요. 해외 팬들은 농심 신라면과 한자어만 다른 신라면, 농심과 발음이 유사한 동심,
새우깡 모양을 닮은 스낵 등을 근거로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제품들이 농심 제품이라고 지목했는데 이런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발견과 공유가 결국 정식 콜라보로 이어진 것입니다. 8월 말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그리고 신라면 툰바 만능 소스의 국내외 패키지에 캐대언 등장 캐릭터인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와 사자보이즈, 호랑이 더피 등을 적용한 콜라보 제품이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 제품들은 한국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정 운영된다고 합니다. 더욱 특별한 건 극 중에서 루미와 미라, 조이가 실제로 먹었던 컵라면의 디자인을 반영한 K-팝 데몬헌터스 스페셜 제품을 한정 출시한다는 점인데 이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현실로 가져온 완벽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K-팝 데몬헌터스가 K-팝과 K-푸드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글로벌 팬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K-푸드의 대표주자이자 가장 한국적인 식품인 라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심의 시선이 쏠린 것도 이번 협업의 배경이라고 농심 측이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K-팝 데몬헌터스의 제작사가 일본의 소니고 배급사가 미국의 넷플릭스라서 한국은 막상 한 푼도 벌지 못할 것이라고 우기던 사람들의 입을 한 번에 다물게 만드는 마케팅 능력인데요. 물들어 올 때 노젓는 한국인들의 힘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농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K-팝 데몬헌터스 속에서 농심을 발견하고 즐겁게 공유해준 덕분에 이번 협업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캐대언이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렸듯이 농심도 K-팝 데몬헌터스와 함께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K-라면과 K-스낵의 맛과 가치를 진정성 있게 알려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농심과의 콜라보는 단순한 상업적 제휴를 넘어서 한국 문화 콘텐츠와 한국 기업이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SNS 이벤트와 디지털 콘텐츠, 오프라인 팝업 등을 통해 더욱 확장된 콜라보 마케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이 이제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넘어서 한국 문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광범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 극장에서 관객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열광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의 대표 식품 기업과의 글로벌 콜라보까지 K-팝 데몬헌터스는 정말 K-컬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구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매출은 곤두박질치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런 문화 콘텐츠가 미국의 초거대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2025년 2분기 넷플릭스는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매출 110억 7,900만 달러, 약 15조 4,400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15.9% 증가한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문화 컨텐츠가 거의 없던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45% 급증한 37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회복의 배경에는 K-팝 데몬헌터스와 오징어 게임이라는 두 개의 한국 문화 폭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한국 문화 컨텐츠가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었기에 다 쓰러져가던 넷플릭스를 다시금 부활시킨 것인지 이슈발전소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가 얼마나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부터 넷플릭스는 가입자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구독자가 실제로 감소하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OTT 시장에 디즈니 플러스와 HBO 맥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컨텐츠들의 제작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반대로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는 딜레마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콘텐츠 제작에만 약 3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넷플릭스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마지막 희망으로 걸었던 것이 바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였는데요. 2024년부터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전년 대비 8배나 늘어난 예산을 투입하며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2025년 상반기에 기적 같은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공개 후 91일 동안 8천만 뷰라는 놀라운 시청 기록을 달성했고
이는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중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심지어 이 기록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죠. 한편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성과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공개 후 91일 동안 1억 2200만 뷰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 6번째로 높은 시청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공개 첫 주에만 3억 6840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가 순위를 집계하는 93개국 전부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창립 이래 최초의 기록이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 공개된 지 몇 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기록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상반기 최다 시청 시리즈 2위를 차지했고 시즌3가 단 3일 만에 3위에 올랐으며 시즌1까지 18위에 랭크되면서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넷플릭스 상위 30위 안에 3편이나 동시에 포진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한국 콘텐츠의 폭발적 성과는 넷플릭스의 재무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34.1%까지 급상승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포인트나 개선되었고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넷플릭스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최소 13억 달러 이상 추가시켰는데요. 하나 1조 8천억 이상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기업의 실적을 전면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K-팝 데몬헌터스와 오징어 게임의 시청 기록을 발표한 직후 주가가 전날 대비 3.91% 급등하며 1274.17달러에 마감했고 올해만 약 43%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의 위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전체 상위 30위의 작품 중 6개가 한국 문화 콘텐츠 작품으로 한국이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시장이 넷플릭스의 글로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시장 규모 측면에서 한국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상위 5위권에 드는 대형 시장으로 성장했고 2024년 넷플릭스 코리아의 매출은 약 9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넷플릭스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양질의 작품들까지 공급해주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VIP 국가인 셈이죠. 이는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국내에서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둔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가 또 다른 차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굿즈 판매를 통한 2차 수익 창출인데요. 넷플릭스는 작품 공개 직후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발맞춰 공식 굿즈 플랫폼을 통해 K-팝 데몬헌터스 관련 상품들을 전격 출시했습니다. 헌트릭스 로고 후드티와 사자보이즈 후드티를 비롯해 호랑이 더피 인형, 클로피 티셔츠, 핸드폰 케이스 등 다양한 굿즈들이 20달러에서 60달러 수준의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극중 캐릭터들이 착용한 갓을 모티브로 한 아이돌 엠블렘 모자와 무속신앙 요소가 담긴 액세서리들이 해외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 솔드아웃되고 있는 현재 속도를 감안했을 때 굿즈 판매 수익만 최소 800억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식 굿즈 외에도 경복궁에서 판매하던 자코도 모티브 열쇠고리까지 K-팝 데몬헌터스 열풍에 힘입어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전통 문화 굿즈까지 덩달아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굿즈 열풍은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서 새로운 한류 확산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의상 요소가 결합된 K-팝 데몬헌터스 굿즈들이 해외에서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단순한 캐릭터 상품을 넘어서 문화적 가치를 담은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런 한국 콘텐츠의 위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덕분에 경쟁사들을 따돌리며 스트리밍 시장의 절대 강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웨드부시 증권은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을 통해 향후 몇 년간 광고 요금제의 매출 기여도를 가속화할 좋은 위치에 있다며 올해는 가격 인상이, 내년에는 광고 요금제가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단순히 시청 수치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 트렌드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전 세계 게임사들이 콜라보를 요청할 정도로 문화적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 10명 중 7명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국가 브랜드 가치와 관광 산업에까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K-팝 데몬헌터스에 등장하는 한국 전통 문화 요소들이 해외 팬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의 동기를 부여하면서 문화 관광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압도적인 경쟁력과 전 세계적 영향력이었는데요.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넷플릭스를 단숨에 구해낸 것은 바로 K-팝 데몬헌터스와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 콘텐츠였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굿즈 판매를 통한 2차 수익 창출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기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더욱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